뉴스앤포스트가 발행하는 정책 분석 전문지 더 코리아 시그널 제2호가 오늘 발행됐습니다. 이번 호에는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과 관련한 내용을 커버 스토리로 다루었습니다. 최근 전쟁부가 의회로부터 이 같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제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제안을 받은 상태죠, 전쟁부가. 그래서 더 코리아 시그널이 이번에 전쟁부가 참조할 만한 내용을 정리했는데 진 커밍스 공동 편집장이 아주 장문의 글을 만들어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지난번 창간호를 낼 때에는 한글반 영어반 이렇게 잡지를 만들었었는데, 근데 이번에 할 때는요 그냥 한글판 그리고 영문판을 따로 해가지고 두 책을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한쪽에서 보면은 영문 매거진이고 또 뒤집어서 보면은 한글판 매거진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본인이 선호하는 언어로 집중해서 읽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지금 보시는 건 이제 한글로 된 표지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데이빗 맥스웰이라고요. 군 출신이죠. 현재 코리아 리저널 리뷰라는 곳에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한국 정부가 북한의 공식 명칭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다루는 컬럼을 썼습니다. 단순히 명칭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북한의 공식 명칭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죠. 예,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Korea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군요. 그러니까 DPRK라고 부르는데, 이 공식 명칭을 지금 이제 북한이라는 표현 대신에 이 단어를 써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 쪽에서.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이름 호칭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것이 결국에는 외교, 전략, 여러 가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미국 우선주의 정책 연구소죠. AFPI에서 중국 정책의 수석 이사로 있는 피에로 토치가 또 쓴 글이 있는데, 이건 북한의 핵 벼랑 끝 전술과 관련해서 트럼프 정부가 과거 로널드 레이건 시대에 그랬듯이 강력한 반공주의를 집행해달라는 그러한 기류의 그러한 내용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북한하고 협상을 여러 나라들이 함께 벌여왔지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김정은을 끌어내가지고 단독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던 유일한 미국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협상 방식은 아무래도 실패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새로운 협상 방식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북한을 핵 보유국가로 인정해 줄 것인가? 그거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북한을 다뤄야 되는가? 이왕이면 북한을 다룰 때 좀 강경하게 다뤄달라. 왜냐하면 북한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더 코리아 시그널의 이현승 이사, 정책 및 대외협력 이사를 맡고 있는데요. 이현승 이사가 최근에 제주도의 제주도 도지사죠. 제주도 도지사가 북한에다가 지원을 해주었던, 뭐 이게 이제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포장이 되어져 있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뭐 동맹 국가들한테는 미리 사전 조율이라는 것이 없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그 지원의 수혜자가 누구냐는 거죠. 이제 신장 투척기가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신장 투척기를 북한에다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으로 지원했다. 이게 일반 인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계냐? 아니라는 거죠. 아주 고위급들의 인사들, 지배권에 있는 인사들이나 사용할 수 있는 사치품 같은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물품을 지원해 줬다라는 것, 제공해 주었다라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 보아서는 규제 대상으로 얘기될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그러한 글입니다. 아주 상당히 예리하게 저희가 좀 재밌게 볼 만한 그런 내용이고요. 저도 글을 하나 썼는데, 제가 쓴 글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와 거래하려는 것이 한국의 애국 국민들을 외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 위험성에 대한 글을 하나 좀 썼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너무 조용해 보이고 있는데, 지금 미국 정부 입장이. 이게 지금 한국의 좌파 정권한테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미국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진짜로 안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답답한 심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한국 문제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 이재명하고 대화를 계속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왜 자꾸 주려고 하는지 너무 답답한 심정을 좀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작가회의의 국제교류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중락 선생이 김규나 작가의 사례를 언급하는 이야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온라인 표현의 규제가 미국 플랫폼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5.18 관련한 문제 때문에 벌금형을 받게 된 이 김규나 작가의 이야기는 한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아실 테고요.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언론 탄압, 표현의 자유 탄압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공론화되고 있는 이른바 X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미국 회사들이 미국 회사들이 지금 오히려 한국 정부의 규제를 받는 그러한 곳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것인데, 과연 미국 기업들이 이렇게 규제를 당하는 것을 미국 정부는 그냥 내버려두고 보고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 코리아 시그널은 연방의회 의원실과 워싱턴 DC의 연방정부기관 사무실에 배포가 되는 아주 귀한 매체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레거시 미디어가 전하지 않는 실제 한국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소통시켜 드림으로써 미한 동맹을 더욱 견고히 만들어가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일념입니다. 계속해서 그 책무를 다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성원과 구독,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코리아 시그널 구독과 후원은 한미동맹, 특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미국이 제대로 한국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애국의 손길이자 마음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